자, 이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는데, 하지만 이제 파편만 동해상에서 발견이 됐고요. 결과는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북한 현안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록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안찬일 한경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 의원님, 북한이 항상 뭔가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뭐 시험 발사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잠수함 전력이라는 거,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위협적인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잠수함은 우리 잠수함보다는 수적으로 훨씬 많지요. 양은 많군요. 예, 수십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아주 작은 잠수 정급의 아주 작은 잠수함으로부터 이번에 SLBM 사출 시험을 한 심포급 한 2,000톤으로 보는 추정되는 그런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잠수함으로 지난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0년대에 우리 동해나 삼척 이런 쪽에 잠수함을 침투시켜서 도발을 한 적도 있었고요. 북한이 이렇게 잠수함 전력, 특히 이번에 SLBM 이 사출 시험 발사를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의 도발 위협 또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특히 북한이 핵 무기를 소형화시키고 경량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ICBM이나 SLBM이나 여기에 장착을 시켜서 공격을 하는데 사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은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는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집요하게 이것을 역량을 늘려야 하는 군사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8.25 합의 이후에 매달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준비만 되면 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준비가 돼가지고 실험을 했고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 시험 발사의 시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차관급 회담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5월에 당대회 치르려면 돈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시험 발사에 나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대회 전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작품. 그러니까 4차 핵실험을 해서 완전히 소형화 핵무기를 보유했다든지 아니면 이 SLBM을 완성하면은 그게 결국 핵무기를 또 날릴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놔야 김정은 이번 7차 당대회에서 뭔가 개혁 개방이든 뭐 경제적 노선 전환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조급한 상황인데 그 콜드 런치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 SLBM을 말하자면 핵탄두를 일반 탄두든 작은 핵탄두를 그 캡슐에 이렇게 담아서 물에서 한 10m 쏘아 올려서 물 위에 띄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점화해서 날아가는 그걸 실험하는 건데 이번에 아마 북한이 그 캡슐을 가지고 콜드런치 시스템을 실험한 건지 그래서 그 파편 조각들이 우리한테 발견된 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미 지난 11일에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을 선언한 것은 반드시 그 캡슐만이 아닌 뭔가 날릴 수 있는 지난 5월엔 이미 뭐 자기네 사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저 문제를 그냥 내년 5월 전에 완성한 걸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요. 그러니까 이 SLBM 잠수함에서 쏜다는 이 미사일에 이렇게 예의주시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단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SLBM에다 핵탄두를 소형화한 걸 싣고 와서 우리 동서해안, 남해안에 침투하면 이게 잠수함의 행동이라는 건 정찰 위성이나 우리 군사기술적으로 탐지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무슨 뭐 북한에서 뭐 동창리나 뭐 여러 군데서 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그 킬체인이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막을 수 있지만 MD 체계로 이 잠수함에 싣고 들어와서 우리 후방에서 타격하면 이걸 어떤 시스템으로도 정찰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이것을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서 개발에 질주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이것이 그냥 가장 무서운 북한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이제 그 비대칭 전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군으로서는 아마 무슨 뭐 잠수함 능력을 키우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방어할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SLBM이라는 게 뭐 한두 번 수중에 사출 실험을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언제쯤 북한이 그러면 이걸 전력화할 수 있을까?
이런 예.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저는 뭐 그런 깊은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예.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수년이요. 것인데 예. 그건 뭐냐면 지금은 사출 시험 단계라는 거예요. 예. 한 박사님 말씀대로 잠수함에 캡슐로 담아 놓은 것을 잠수함에서 발사를 해서 물 위를 통과하는 순간 캡슐을 뜯어내고 거기서 이제 탄도미사일이 뿜어 나오는 예. 그런 단계인데 지난번 5월 달에 했던 것은 이제 모이탄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이탄을 가지고 그런 시험들을 수십 차례 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사출 단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실험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캡슐 안에 담은 탄도 미사일을 제대로 된 미사일로 해서 거기에 탄두를 실어 가지고 날리려고 한다면 그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네. 이거는 그 위험성, 그 예. 위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서 네. 우리의 잠수함 전력을 최대한 늘려나가고 특히 정찰 자산, 북한의 잠수함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를 하면서 특히 물속에 들어간 잠수함에 대해서도 우리의 소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서 즉각 우리의 킬체인이 육상에 있는 북한의 무기 말고도 네. 이 잠수함 무기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우리 군도 지금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소장님, 저희 대한민국 언론이 이 김정은 일거수일투족에 참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는 보니까 구두공장 시찰 때였나요? 네, 예, 예. 왼쪽 손에 이게 붕대를 감고 나온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죠. 먼저 술 마시고 책상 내리쳤나요?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네. 붕대 정치는 두 번째고 이제 네. 작년에 9월에 이제 지팡이 정치가 한 번 있었고, 아. 그러니까 이게 30대 초반에 지도자라는 사람이 벌써 다리가 뭐 부러지고 팔이 뭐 잘못되고 이걸 상당히 또 공개하는데 이게 문제가 예. 있는 겁니다. 과거 김정은은 뭐 말 타다 떨어져서 이게 2달 동안 매달고 다녀도 한 번도 그 장면을 인민들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안 소장님, 그 네. 사진이 찍혔다는 거 네. 이거는 의도를 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그건 김여정식 프로파간다, 이 말하자면 패러다임이다. 예.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인민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 지도자가 왜 팔이 부러졌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도자는 팔이 부상을 다쳐가면서까지도 불면불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걸 이제 김여정이 노리는 거니까 그냥 카메라를 막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결정적 원인은 김정은의 어떤 과체중, 지금 한 130kg까지 체중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치즈를 많이 먹는다든지 뭐 자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그런 체중과 관련되는데 그래서 아마 넘어지거나 뭐 그 사람이 무슨 큰 운동을 할 아마 시간은 없을 겁니다. 예. 넘어지거나 그래서 아마 그렇지 또 아닌 게 아니라 뭐 화가 나서 책상을 두드리다가 뭐 다쳤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 공개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어떤 프로파간다의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주민들이 실제로 그 사진을 보면 예. 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아, 진짜 우리 지도자가 다쳐가면서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진짜 생각을 합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좀 상당수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실제로요?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나 뭐 이게 근황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이 감기 걸렸다 그러면 감기 걸렸다고 이제 기자들이 보도하지만 예. 북한에서는 뭐 팔이 이렇게 다쳤어도 저게 지금 붕대인지 파스인지 뭐 언론에서 한마디도 언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인민들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외형적으로 그것만 보고 아, 우리 지도자가 참 부상을 당하고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마 한 60%는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야,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남북이 가까스로 이 차관급 대화를 열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급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8.15 합의에 못 미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언제 통일 대화가 이루냐 이런 기대도, 그러니까 이런 실망감도 좀 내비치는데 어떻습니까? 기대를 좀 낮춰야 됩니까? 예, 일단 뭐 회담이 어떻게 잘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일단 이번 당국간 제1차 당국간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자체를 우리가 뭐 축소해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단 8.25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그걸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같았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합의가 된 것이거든요. 이제 격의 문제인데 격의 문제는 물론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어떤 급의 회담이든지 그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수석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쌍방의 지휘부에서 결정된 것을 수석 대표가 대신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전체 남북 협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도 개성을 북한이 고집한 것은 앞으로 회담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서울과 평양은 상대적으로 서울에 한번 열면 평양에서 열고 오가면서 하도록 되는데 개성에서 그럼 계속 하기를 아마 고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회담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 다음 2차, 3차를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회담 여는 것 가지고 남측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회담을 합의했다면 거기서 뭔가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SLB나 BM 시험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결과는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 여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우리 정부가 그만큼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상당히 그걸 계산하고 나와야 될 겁니다. 안 소장님, 아무래도 북한은 그 대북 제재 조치죠. 5.24 조치 해제 문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그래서 참 뭔가 이제 그 윈윈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장군님 설명대로 그게 쉽지 않거든요. 또 한 달이면 김정은의 신년사가 또 준비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1년 전 올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못할 거 없다. 그랬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럼 김정은이 이게 헛소리한 셈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안을 찾는다면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5.24 조치 금강산 관광 끈질나게 요구하면은 뭔가 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한 DMZ 세계평화공원 그거 우리 해주면 5.24 조치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끌고 가야지 북한은 뭐 나자빠지면 이거 이뤄 세우기가 힘들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현명하고 파격적이고 딜로 가는 이렇게 해야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지 현 상태에서 북한을 끌고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두 가지 문제, 5.24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 우리 국내 여론이 그것을 왜 북한하게 해주냐, 맨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놈들한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참 취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이 방법들이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이 이제 해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가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 통일부 장관이 그런 언급을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죠. 납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민들의 반대 여론, 북한에 대한 불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어떻게 하면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걸림돌과 해법을 북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천안함 북침으로 인한 5.24 조치였고 박왕자 우리 관광객의 피살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와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안찬일 한경대 초빙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